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순간, 이상화 선수와 관련이 있었죠. 이상화 선수는 이전에 다리 사진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하지 정맥류가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견디며 운동을 했을까 팬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흔히들 앓고 있는 질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주수병원 김윤성 부원장과 함께 하지 정맥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아리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늘 무겁고 피곤하며 욱신거리는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하지 정맥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외과 전문의 김윤성 부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지 정맥류라는 게 일단 어떤 질환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흔히 종아리와 허벅지에 힘줄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는 병입니다. 네. 실제로는 힘줄이 아니고 정맥에 생기는 질환인데, 원래 정맥혈관은 피를 심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동맥하고는 달리 판막이 존재해서 피가 거꾸로 흐르거나 역류가 되는 현상을 방지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판막에 이상이 오게 되면 정맥혈관이 크게 부풀고 굵어지고 구부러지게 되어서 피가 정체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환자분들이 힘줄이 굵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건가요?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복합적인 요인들 중에는 이제 정맥류 가족력이라든지 임신, 그다음에 비교적 비만한 체중,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때로는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직업, 그다음에 몸에 꽉 끼는 옷,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은 환자분들이 약 80% 정도에서 한쪽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맥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무래도 임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 환자들 중에 한 절반 정도에서는 임신 중에 정맥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신하고 정맥이 붙는 것하고 뭐 관련이 있는가 보네요. 아무래도 뱃속에 아기가 존재하게 되면 피를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데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가 정체가 되기 십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역시 같은 이유에서 정맥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다 존재하지만 다리에 유독 많이 생기는 것도 이제 피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장애가 있어서인가요? 네, 중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임신이 아니더라도 다리가 아래쪽에 있는 피가 심장을 향해 위쪽으로 올라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하지 정맥류가 생기면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하지 정맥류가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은 제일 대표적인 건 사실 미용적인 부분입니다. 보기 싫다, 튀어나온 혈관이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신다든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사우나를 간다든지 수영장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창피하다, 그리고 짧은 옷을 입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증상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또 저녁에 잘 때 이제 쥐가 난다고 표현들 많이 하시고, 낮에 걸어 다니게 되면 다리가 피곤하다, 무겁다,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볼 때는 해당되는 다리의 피부가 거칠거칠하다든지 아니면 부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복숭아뼈 근처에 피부 교양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뭐 사실 많이 걷는다든지 아니면 좀 불편한 옷을 입었다든지 하면 다리가 피곤하고 아픈 경우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지 정맥류는 또 아니겠죠? 그렇죠. 중요한 감별점이 하나 있는데, 동맥에 문제가 생겨서도 다리가 아프고 불편한데, 그럴 때에는 정맥류에 의해서 생기는 다리 불편감은 주로 쉴 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쉴 때, 잘 때. 근데 동맥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운동을 할 때 생기게 되고, 그 이유는 이제 동맥이 가늘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라든지 이런 이제 피를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생기는 거고요.
정맥은 주로 이제 혈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풀고 커져 있기 때문에 피가 정체가 되는 것이라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피가 정체가 되는 거니까 운동하고 난 다음 쉴 때 그런 증상이 생기고 운동할 때 생기면 동맥 질환으로 보는데 동맥 질환은 이제 주로 보면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합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치료가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정맥류가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새롭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그걸 정맥류라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어떤 상태에서 다리가 아프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질환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지정맥류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비교적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 없고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양말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신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잘 때 벗고 생활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임신 중에 이제 정맥류 아까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출산 후에 약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압박 스타킹을 신고 계시면 정맥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뭐 어떤 원리로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늘어나 있는 혈관을 압박 스타킹으로 인해서 조여줌으로써 정상적인 크기로 되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는 부풀어 있는 혈관을 다시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하지정맥류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수술하는 경우는 환자분들 일단 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흔히 다리가 무겁다,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표현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너무 자주 느끼는 거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수술하는 거죠? 정맥 자체를 이제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이미 그 정맥은 소용이 닿지 않는 무의미한 혈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혈관을 직접 뽑아내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마취도 하반신 마취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뽑아내는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는 혈관을 뽑아내는 수술을 하지 않고 혈관 속에 고주파라든지 레이저를 넣어서 혈관을 태우고 나오는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는 더 빠르고 하는 그런 수술을 최근에는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혈관을 태우고 제거한다고 하면 이제 원래 피가 통하는 경로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지정맥류가 낫나요? 우리 혈관은 그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거나 한쪽이 끊어지거나 한다 하더라도 다 돌아가는 통로가 다 다른 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하지정맥류가 수술받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우선은 부정확한 진단이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눈으로 보이는 혈관만 저희들이 보고 그것만 치료를 했었는데 실제 혈관은 눈으로 보이는 혈관 그 아래쪽에 있는 깊은 혈관에서 문제가 되어서 2차적으로 이런 표면에 증상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혈관만 치료했을 경우에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그거를 혈관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률은 훨씬 줄어들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재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초음파도 보편화되어 있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상생활에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중간중간 쉬어주셔야 돼요. 쉴 때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리를 심장 위치보다 좀 올려놓는 그런 게 좋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가지고는 종아리 주위를 마사지를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주무실 때 베개 같은 거를 다리에 놓고 좀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임신 중에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 스타킹을 신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과 전문의 김윤성 부원장과 함께 하지 정맥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 검진 안내 우편 받으셨나요? 해마다 검진 대상자에게 받아야 할 검진 종류와 가까운 암 검진 기관을 안내하고 있죠. 올해부터는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 50세 이상이 대장암 검진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사라지고요. 위암, 대장암 검사에서는 조형 검사보다 내시경 검사가 우선 실시되고 또 검진을 받은 후에 결과지엔 의사 실명이 기재된다고 합니다. 국가 암 검진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혜택 누리시는 게 좋겠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